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양지수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15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코스피는 3개월여 만에 2,400선으로 밀렸고요. 코스닥은 장중 등락하던 끝에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영향이 됐었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 국내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보실 거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형겸 주식팀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D생명공학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마스크팩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번 2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68%, 216%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1분기에는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영향은 작년 3, 4분기 대규모 마스크팩 판매로 인한 재고 조정이 있었고요. 이것이 1분기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2분기부터는 다시 실적 향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논리고요. 중국 이외의 해외 매출도 전년 대비 277% 증가하면서 이제 유의미하게 좀 증가 수치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군납 마스크팩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맞물린다면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공략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3,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D생명공학에 대한 시초가 공략주 의견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형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성. 예, 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계시니까요.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의 수익률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먼저 손절 터치한 종목 있습니다. 6월 4일에 매수가 됐었던 신원,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할 거고요. 가장 최근에 주신 일진다이아 6월 11일에 매수가 됐었는데 한 주 만에 지금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화학과 CJ 대운통운은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수익이 잡혀 있고요. 5월 28일에 주신 승일이 12% 수익을 내면서 지금 20% 수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예, 이어서 김형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 보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신,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신 세 종목이 일제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장 6%나 급등이 있었죠. 6월 15일에 매수가 됐었고 수익률 6.61%로 잡혀 있습니다. 그 밖에 사마콘덴서, 큐브엔터가 각각 12% 가까이 1.5%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신일섭 소장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1위는 아프리카TV 68%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애경산업이 2위인데 39%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형철 팀장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 배럴 50.44%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4위에 이름을 올린 카페24 30.84%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도달됐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부터 8위까지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 보고 계신데요. 장성혁 전문가 사마콘덴서로 4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5월 4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43.41%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재래 기수는 실섭소장의 애경산업이 5위이고 김영철 팀장의 필라코리아와 카페24가 각각 7위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탑 A 종목 중에서 1위부터 3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여전히 신섭소장의 아프리카TV입니다. 68%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2위와 3위 자리는 김영철 팀장님이 이름을 올리고 계시네요. 배럴과 애경산업으로 각각 50%, 44%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함께 수익률 동향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신섭소장님 아프리카TV 지금 고가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 전략 다시 한번 들을까요? 네, 그 상승세가 끊기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드컵 수혜주로 또 거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네이버와 다음이 중계권료 협상이 안 돼서 지금 생중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랑 푹TV가 미리 따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감스트라는 분이 지금 뭐 대박이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프리카TV를 통해서 계속 보는데 사람들이 뭐 댓글창에 너네 집엔 TV도 없냐? 장난식으로 물어보지만 TV 없는 1인 가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지금 아프리카TV로 월드컵 중계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거기서 광고 수입에 그리고 중계할 때 막 잘 외쳐주면 가레스 상륜 같은 분 막 외쳐주면 별풍선 막 날라와요. 그럼 별풍선 날라오면 수익 반반 나눠 갖는 거고 그러니까 아프리카TV는 계속 그런 부분에서도 올라가고 그거는 뭐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그 1인 가구라던가 그 다음 이제 1인 그 TV 미디어의 성장은 계속 되고 있다. 약간 선정성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안고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셔야 되고 2009년부터 보세요. 상장되었을 때부터 2,500원대에서 55,000원까지 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장기적이죠. 뭐 이 정도면은 10년을 봐왔는데 10년 동안 성장을 했다면 사실 향후 10년도 성장할 가능성이 실패할 가능성보다 높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섭소장께 아프리카TV가 있다면 김영철 팀장께는 배럴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 달성이 된 상황인데 50% 수익권에 있거든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은 배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일단 뭐 여름 성수기가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그 성수기가 있는 산업,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계절성 시즈널리티가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타개하기 위한 부분들이 일단은 중국 쪽,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국내 이제 이쪽 뭐 배럴이나 아니면은 이 에슬레저 이 관련된 의류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만 이 옷을 입으려고 매수를 하시는,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는 해외 쪽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설 매장도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면세점 이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 주가 움직임 최근에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 뭐 신고가 부근 물량 소화 한 번 더 거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목표가는 얼마나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26,000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27,000원대 한번 돌파했었고 지금 뭐 26,000원대이기 때문에 돌파하면 30,000원대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6월 18일 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지금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또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액면 분할 이후로 지금 47,000원대로 마감한 게 지난 금요일장이 최초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21% 내리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은 하락 출발이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도 강세인데 셀트리온이 개발한 A형 독감 신약 물질이 내달 임상 이상을 마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지난 금요일장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셀트리온 추가적으로 1.51% 오르면서 30만 원 선 지금 회복이 된 상태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 혼조세인데 포스코의 주가가 오늘도 1%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현대차의 주가는 0.37%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이 중국 증시 상장 이후로 연일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LG화학의 주가가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0.27%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LG 생활건강, 신한지주, 현대모비스까지는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예,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닌데 전일 종가 대비 코스피가 0.06% 강보합 출발 2,405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는 나흘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코스닥 역시 보합권 내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틀째 오름세 866.25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는 강세 출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신라젠의 주가가 오늘 좀 밀리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 나녹스, 또 바이로메드까지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예, 셀트리온 제약 역시 오늘 강세 출발이 됐고요. CJ ENM이 1%대 상승, 스티오 드래곤은 전일 종가 대비 큰 움직임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까요? 신일섭 소장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PBR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 1배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그 밑에 있는 그 종목들이에요. 솔직히 지금 PBR이 낮은 종목들이라고 하면 사실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PBR이 낮아서 굉장히 장부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그쵸? 지금 이러한 세상에 누가 모르겠어요. 검색 1초만 해봐도 다 나오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PBR이 낮다는 얘기는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당연히 다 찾아서 옛날에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낸다는 가치주 투자가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가치주 투자가 장기적으로 불변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 가치주들이 많이 발굴이 된 게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정보력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찾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PBR이 낮다는 거는 오히려 성장성은 약간 떨어진다는 개념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 PBR, 고 PER이 무조건 안 오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성장주는 전부 고 PER, 고 PBR이에요. 왜냐면 빠르게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고 PER, 고 PBR주가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저 PBR, 저 PER주가 무조건 나쁘거나 좋거나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너무 다변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파고 들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PBR이 낮은 종목 중에 일신 방직 가져온 건데 이제 방직회사 지금 다들 마찬가지지만 사실 방직회사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휴대폰과 현대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자동차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 방직회사 우리 옛날에 그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아버지들은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사막에서 그렇죠. 어머니들은 지금 그 원조를 떠나셔서 열심히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셔서 우리나라 외화를 갚고 외화를 빌려오고 이런 것들 섬유 산업의 지금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방직 산업이 의류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주력 산업으로 불리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사양 산업으로 불릴 것이냐 하는 것에는 또 지금 그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신방직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PBR이 낮거나 이런 그 사양 산업이라고 조금 한편에서 불리우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청담동이나 한남동의 주요 부동산 건물 빌딩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도 엄청나죠. 사실 이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본업은 아직 이름을 바꾸진 않았고, 그쵸? 본업은 하고 있고, 하지만 수익이 나는 곳은 사실 임대 사업이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부분이 많아요. 대신에 이름이 방직 산업을 안 한다고 해서 이름이 부끄러울 필요는 없는 게 이런
이런 그 새로운 그 사업을 지금 그 추구를 하려는 부분에서 이제 돈이 창출되는 부분을 이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 자회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직회사긴 하지만 자회사들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동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생수,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고, 일신산업개발에서 빌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신창업투자에서 창업투자조합 운용 관리를 하고 있고요. BSK 코퍼레이션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더 바디샵을 하고 있죠. 신동 와인을 통해서 주류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일신 베트남을 통해서 면방 직업. 그러니까 지금 그 방직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타이페이에서 베트남으로 이미 공장을 옮겼죠. 당연한 얘기죠. 이 방직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어 보세요. 인건비 어떻게 감당합니까? 베트남 같은 데 다 가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신동 와인에서 산펠레그리노, 아쿠아파나 많이 들어보셨죠? 탄산수 이탈리아 프리미엄 탄산수죠. 아쿠아파나는 그 지금 미네랄 워터고, 그리고 더 바디샵과 고디바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디바는 지금 뭐 센트럴스팀이 하남 스타필드 뭐 이런 데도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오다노에 공동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화장품, 그리고 뭐 와인 사업, 그리고 뭐 물 사업, 그리고 초콜릿 사업, 그리고 의류 사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원천이 임대료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부동산 가치만으로도 부동산 가치가 매년 올라서 지금 거의 3천억 정도 될 겁니다. 2,700억에서 가치상으로. 지금 그 PBR이 지금 0.38이에요. 더 낮아졌어요. 0.55였거든요, 예전에. 지금 2015, 16, 17 지나서 0.38. 그러니까 지금 1배에서도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망해서, 예를 들어 망해서, 이거 자꾸 비유를 많이 하죠. 지금 망하더라도 지금 부동산을 팔기만 해도 이 지금 주가의 3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고, 지금 그 성장성은 이 예전보다 떨어져서 PBR이 낮은 부분, 그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를 통해서 방직 사업의 그런 그 부족한 부분들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2015년 25만 3천 원에 대비해서 11만 원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10만 원까지 갔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2013년부터 올랐던 부분을 다 내뱉고 지금 2011년 고점 밑에까지 내려와 있다. 주가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단 PBR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손절가 11만원, 목표가 25만원, 단기 별 5, 장기 별 5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지바이오입니다. 일신방직과는 전혀 다른 회사. 지금 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주로 일컬어지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그 어떤 그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신방직 같은 경우는 뭐 가파른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느릿느릿한 종목이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재료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성향이 전혀 달라요. 성향이 전혀 다른 친구를 사귀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돈을 생산하고 사육, 도축,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고, 이 농축산 사업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자회사들이 중요한데, 팜스토리, 자회사 중에 팜스토리가 양돈 배합사료 생산 및 축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손 FNG가 양돈 사육 및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커, 많이 들어보셨죠? 닭고기 제품을 생산하고, 정다운에서는 오리고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에 서울 사료가 있습니다. 2008년에 러시아 연해주의 농업법인 에코호주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억 2천만 제곱미터 면적의 농지를 확보했는데, 여기서 하는 게 옥수수나 밀 등을 생산하는데, 이거를 어디다 쓰는 거냐면 사료에다가, 곡물 사료에다가 쓰려고 옥수수 밀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 연해주가 북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남북 경협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로 약간 재료가 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농축산 산업 수직 계열화를 이뤘죠. 곡물 사료부터 시작해서 지금 닭고기, 오리까지 생산을 해서 자기네가 자기 브랜드를 달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는 지금 자회사들의 어떤 그런 얽히고 설킨 이 수직 계열화를 이룩한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000원을 지금 찍었습니다. 10,000원이라는 마짓을 찍었는데, 보시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000원대에서 이 10,000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돌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새로운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2014 연봉을 보시면 2014, 17년도 계속 위에서 밀렸죠. 근데 지금 아직 종가상으로 2018년 종가상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그 부분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8,000원, 목표가 2만원, 그리고 단기별 3, 장기별 5입니다. 마지막 종목 대한제당입니다.
야, 이것도 일신방직하고 비슷한 종목이에요. 오늘은 지금 PBR이 낮은 가치주 특집인데 저수수로. 근데 가치주라고 해서 영원히 가치주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라고 해서 영원히 성장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대한제당이나 일신방직이 어떻게 보면은 제당은 지금 그 설탕을 만드는 회사 CJ제일제당으로 잘 아시겠죠. 대한제당, 삼양사, CJ제일제당 이런 회사들이 제당업계 빅3인데 지금 설탕을 만드는 회사도 사실 원료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 성장산업은 아니라고 불리우는 회사예요. 왜냐면 이미 구도가 확정되어 있고 더 이상 파이를 키울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방직이나 대한제당 이런 회사들, 일신방직 이런 회사들이 다 신사업에 몰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하던 사업이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봤을 때 탁월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또 발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신을 할 때 PBR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거를 무기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들의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대한제당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치가 2,500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이것도 1이 안 돼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뭐 PBR이 1이 안 되는 게 장점이지만 뭐 성장주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파파이스가 외식 산업이 부진합니다. 근데 이 대한제당이 원래 파파이스 외식 산업을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파파이스 밑에 맘스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맘스터치, 대한제당 밑에서 그 맘스터치를 운영하던 분이 나와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상장이 되었죠. 지금 맘스터치는 의외로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버거킹 그 틈새 사이에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싸이버거 열풍이 불고 SNS나 댓글에서 이거 해자다. 이 정도 가성비로 2만 내는 거 없다. 왜냐면 다른 메이커에서 너무 사람들이 사실 실망을 했거든요. 버거가 너무 작고 패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떴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같이 일하시던 과장님이 나와서 굽네 치킨을 차려서 또 대박이 났어요. 좀 아쉽죠. 대한제당이 여기서 좀 더 파파이스의 그 부분을 운영을 했다면, 파파이스 밑에 맘스터치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맘스터치가 파파이스를 원래 역전한 그런 스토리가 나왔죠. 좀 이 부분은 아쉬워요. 하지만 대한제당은 계속 꾸준히 또 외식 산업을 지금 펼칠 때고, 또 맘스터치 못지않은 성공을 거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스미토모랑 홍콩 타이쿠슈가 해외 설탕 기업과 합작을 해서 중국 광동성에 연 10만 톤 생산 능력의 프리미엄 설탕 공장을 운영 준비 중이에요. 이게 본업의 돌파구입니다. 외식 산업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 원래 그 대한제당의 본업을 탈출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 지금은 조금 주춤해 있고 지금 부활을 꿈꾸고 있고, 본업인 부분은 중국으로 뚫었어요. 중국의 설탕 공장을 운영 준비 중이다. 그래서 지금 권토 중래를 지금 다짐하고 있는 업체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24,000원에서 지금 3만원대에 지금 2011년부터 7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지금은 들어가서 답답할 수는 있는데 잘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하던 게 만약에 위로 뚫리는 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PBR이 낮고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한제당을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한쪽에 종목 리스트에 꼽아놓고 계속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5만원이고요. 단기 별점 5, 장기 별점 4 드리겠습니다. 신석 소장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PBR 1보다 낮은 종목 가치주 위주로 오늘 포트를 꾸려오셨는데, 일신방직, 이지바이오, 대한제당까지 투자 의견 들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김영철 팀장의 종목도 살펴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은 뭐 전화 연결할 때 셀트리온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일날 한 6%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일단 한 3% 중후반대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를 다시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셀트리온이 움직였었던 게 이제 신약 물질 감기 타미플루를 그거보다 이제 범위가 확대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 임상이 한 7월 말 정도인가요? 이제 될 것이다라는 임상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북 관련주들이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그걸 이제 일부 시장에 토해내면서
그 수급이 셀트리온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셀트리온에서 그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이제 유통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다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당연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저점 5월 8일날 77,000원이었고 지금 뭐 11만원이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근 뭐 50% 정도 움직이는 그러한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을 선호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뭐 오늘장에 한 3%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뭐 실적도 일단은 뭐 돌아 나오는 흑자 전환을 1분기 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직전 고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16만원대는 한번 뭐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단기는 한 별 4개 정도, 그리고 장기로는 뭐 16만원대까지 뭐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50%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로는 별 5개 보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볼 종목은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뭐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진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배럴이랑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과연 이게 뭐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측면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가장 포인트는 캐시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쪽에 대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고 매출이 발생이 되면 기업 간의 거래, 거기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이제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국내 기업이 전체적으로 다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국내 세금계산서 발행 1위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스마트 빌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매력도 역시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캐시가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빌에 대한 성장성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력도는 3, 그리고 장기 매력도는 충분히 더 높게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게 상장 첫날 19,700원 찍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차트들은 어쨌든 상장 첫날 가격을 넘겨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면은 2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스모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약간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명 자체가 이렇게 낯익은 그런 기업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과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5월 달에 이제 사명 변경을 했었는데 이게 넥센테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넥센테크 과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자율주행 쪽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붙으면서 주가의 탄력도가 좀 높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에스모로 일단은 사명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그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유가 DNA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을 이제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그 자금을 넣어서 이제 그 인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전기차 쪽 모멘텀까지 부각이 된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주는 요소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전혀 상관없는 기업을 이제 끌어들인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경협,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기차 이쪽에서 이제 한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연초 대비 많이 오른 부분들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연초에 2,700원대였는데 지금 14,000원대이기 때문에 그건 한 대여섯 배 정도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고, 그리고 5월 이후로만 보더라도 7,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한 2배 정도 상승이 나타났지만
일단은 뭐 본업 플러스 알파까지 일단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세 종목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셀트리온 주셔서 지금 한 주 만에 수익이 10%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추천하셨고요. 김영철 팀장께서는 비즈니스온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새롭게 또 에스모까지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탑픽 종목을 세 종목씩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받고 계신 종목에 대한 의견,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는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보다는 오늘 LG6플러스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 통신주 관련해서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죠. 5세대 이동통신의 주파수 경매에서 이동통신 3사가 치열하게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SK텔레콤에 대한 의견은 실섭 소장한테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오늘 9시부터 주파수 경매가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SK텔레콤, LGU 플러스 KT의 주가를 보면 사실 지금 이 통신업의 주가가 아까 전에 뭐 대한방직이라던가 일신방직, 뭐 대한제당 이런 설탕 회사들이라던가 제가 섬유회사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한켠에서는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본다. 하지만 뭐 또 다른 사업 부분에서는 성장성을 보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통신 업종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성장성 이제 많이 보이는 부분은 좀 없어졌어요. SK텔레콤이 예전에 시가총액 2위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언론에 삼성전자, 뭐 현대차 혹은 셀트리온,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더 거론이 되죠. 지금 SK텔레콤 그리고 LGU 플러스 KT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통신 업종이 이미 사실 뭐 인터넷이나 지금 통신사 가입이 다 이미 어떤 구도가 형성되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서로 뺏어야 되는데 정말 치열하잖아요. TV를 뭐 그냥 주고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 그냥 껴주고 현금까지 얹어줘서 상대방에서 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파이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통신업종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서비스의 향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인공지능,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품질들, 서비스, 혁명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로 성장성을 이제 대표할 수 있다. 예전에는 뭐 가입자 수를 늘리는 부분이 성장성의 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줄어들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가입자 수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품질, 서비스를 높여서 서비스 가격, 비싸게 받으면 이제 그것도 성장의 부분이거든요. 지금 KT를 가지신 분들은 너무 답답하다. 욕이 너무 많아요. 예. 이거 지금 10년 장기 보유하라고 해서 주식은 장기 보유하면 수익이 난다. 그리고 뭐 7년 이상 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당장 스타벅스 커피 마실 돈으로 지금 주식을 사서 7년을 보유해라.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7년, 10년을 보유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져서 너무 열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SK텔레콤이나 LGU 플러스는 사정이 난 편이에요. 어쨌든 5G 서비스라는 게 지금 통신업에
어떤 성장성에 대한 그 정당성을 좀 부여해주는 어떤 한 재료예요. 그래서 SK텔레콤, LGU 플러스, 바이오주는 뭐 재료 요즘에 너무 뜨겁고 요즘 시대의 화두니까 너무 잘 올라가지만 지금 SK텔레콤이나 LGU 플러스, KT 이런 부분들은 5G 서비스,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성장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SK텔레콤이 오늘도 3.42% 오르고 이번 달에 9.46% 올랐고요. LGU 플러스가 21.37% 올랐어요. KT도 0.88 좀 떨어지지만 오르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U 플러스, SK텔레콤 이런 부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오늘 5G 경매 이 부분이 재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20개월선에 걸렸고 LGU 플러스는 20개월선 돌파했어요. 그래서 일단 통신업종 탑픽은 LGU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도 오늘 여기 지금 그 거론이 된 만큼 통신업종에 오랜만에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SK텔레콤에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이번에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 오늘 7%나 급등인데 장 초반에 3% 상승이었다가 오름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 5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는데 타이틀곡에 대한 유튜브 조회 건수가 이틀 만에 5천 건을 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철 팀장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5천 건이 아니라 5천만 건. 예, 5천만 뷰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도 이제 지금 봤는데요. 예. 상당히 뭐 블랙핑크가 사실 그 YG 쪽에 이제 뭐 대세 그룹이라고 했었던 그룹이 이제 빅뱅이랑 그다음에 이제 21이었는데 21은 어쨌든 뭐 해체 수준을 밟은 거고 그다음에 빅뱅이 아마 YG의 수익의 한 70% 정도를 차지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군대에 이제 가서 뭐 승리씨만 뭐 TV 예능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뭐 좀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기대감이 없었고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블랙핑크가 뭐 이번 앨범 뚜두뚜두인가요? 이게 이제 뭐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유튜브 조회수도 좀 높고 지금 뭐 음원 차트 쪽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시장에서 충분히 뭐 주가의 탄력도를 높일 만한 그런 요소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근데 뭐 그 자체로만 이제 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기획사랑 조금 뭐 다르게 이제 좀 한 그룹이 조금 뭐 수익을 좀 많이 기여도가 높은 그런 부분들이 YG의 특징, 양현석 사장님의 보석함에 다른 이제 아이돌도 상당히 좀 많고 연예인들도 많은데 잘 그렇게 이제 좀 뭐 하지 않는 부분들이 뭐 특징적인 부분들이어서 블랙핑크 이슈로는 주가 상승률이 여기까지 정도, 여기서 한 번 더 내일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오버슈팅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27,000원에서 뭐 한 34,000원 정도 박스권 대응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YG 엔터까지 오늘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탑픽주에 대한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 종목 중에 사마콘덴서가 오늘 수익률 4위에 올랐었는데요. 전문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4일에 사마콘덴서 매수가 됐었는데 기가 막힌 매수 자리였습니다. 지금 43%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목표 주가가 75,000원대였고요. 지금 9만 원 넘게 상승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네. 우선 사마콘덴서는 이제 국내 MLCC 수요 증가로 역시나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 그리고 이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반짝할 것은 아닌 이제 향후 2년 내지는 좀 길게는 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MLCC 수요 증가는 전자기기 고사양화에 따른 탑재량 증가와 차량 연장화 및 친환경 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탑재량 증가가 수요 증가의 주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해주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겠지만 동사 실적 추정치가 지속 상향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중저가 대표 MLCC 업체인 대만의 야규의 5월 매출액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해준 건 여전히 가격 인상이 진행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역시 국내 MLCC 업체의 가격 인상 노력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선 동사의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됨에 따른 기대감이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판단이 됐는데, 이에 따라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제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고, 2분기 어닝시즌의 추정치에 부합 내지는 이제 상향하는 실적을 거둔다면 한 차례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는 이제 리레이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면서 그뿐 아니라 이제 작년 말 이제 증설 효과까지 본격 반영된다면 올해 실적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수급은 단기간 내에 이제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가격은 예상보다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에 꾸준한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홀딩 의견 드리면서 눌림 구간에서 이제 한 차례 더 매수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세요? 목표 주가는 지금 이제 현재가에서는 이제 97,000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마콘대에서 최고가 경신한 이후로 지금 이틀째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이제 금일 한 종목 제가 추천드릴 거는 이제 서호전기입니다. 이제 서호전기는 항만, 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과 인버터 그리고 컨버터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크레인 제어 시스템을 공급함에 있어 우선 이제 하드웨어는 지멘스 제품 사용하고 동사는 크레인을 구동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본 기능과 자동화를 위한 위치 제어 시스템, 흔들림 방지 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선 동사의 투자 포인트 소개에 앞서 실적 부분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 한번 좀 안내드리고 싶은데 12년에 4억, 이제 13년 12억, 14년 24억, 15년에 33억, 16년에 78억, 그리고 작년 17년 130억으로 영업이익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고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항만 크레인 무인화 시스템 적용 확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17년 영업이익은 이제 일회성 수익 인식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 올해는 이전과 같은 큰 폭의 성장보다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꾸준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우선 부산 신항만의 크레인 제어 시스템 공급 여부와 싱가포르 등 해외 지역의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항만 크레인 제어 시스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과 같은 외적 환경하에 수혜를 받을 동사는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위 실적을 한번 말씀드렸듯이 동사 재무구조가 좋은에 이를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배당 수익률이 약 5% 정도로 이제 배당 메리트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끝으로 동사는 최근 남북 병협조 중 항만 관련하여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집중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주가는 지속적인 조정을 받았음에도 어느 정도 신뢰 있는 구간의 저점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 손절가 14,300원, 목표가 22,200원 안내드리니 참고하셔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호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엽 전문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6월의 넷째 주 첫 장이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바닥을 다졌던 코스피는 오늘도 역시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0.27% 하락하면서 2497.5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요, 400선에서 출발을 했지만요, 300선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이 688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48,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는 오늘 1.68% 하락하면서 46,8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2% 하락을 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8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3.69% 상승하면서 3위 종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30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이 신약물질 임상 종료 소식에 상승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는 2%
4% 하락하면서 35만 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0.75%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2%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이전 자료까지 검토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큰 낙폭을 보였지만 오늘은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0.82%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44% 하락하면서 862.3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864선에서 출발을 해서 66선까지 올라갔다가 여전히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스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60억 원 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대부분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10% 상승하면서 현재 11만 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0.12%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나노스 오늘 모두 1%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HLB는 0.48% 하락하면서 10만 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바이로메드와 CJENM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1.42%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요. 현재 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1.47% 하락하면서 10만 7,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0.05%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LG U+가 5.97% 상승하면서 14,200원에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도 현재 4.94% 상승하면서요. 20만 2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무역, 오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HDC가 6% 하락하면서 28,600원에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4.47% 하락하면서 85,500원에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태광산업, 그리고 일진머트리얼즈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셀트리온, 3위는 동양철관,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서희건설, 6위는 신라젠, 7위는 네이처셀, 8위는 필룩스입니다. 오늘 바이오주와 남북경협주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2위인 셀트리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A형 독감 신약물질이 오는 7월 임상 2상을 마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더해 국산 바이오 신약인 램시마 SC가 2020년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잇따라 허가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셀트리온의 시장 침투력과 이 램시마 SC의 성장 잠재력 등이 높게 평가되면서 현재 3.18% 상승하면서 30만 8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동양철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동양철관은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할 시에 사업을 맡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오늘 21일부터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을 하는 동안 가스관 연결 사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3.03% 상승하면서 4,2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인 서희건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남북 접경지역 지뢰제거 사업에 나선 서희건설이 연일 강세입니다. 서희건설은 지난주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남북 교류 사업 목적으로 국내외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존이 만들어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0.26% 상승하면서 1,9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 듣는 시간인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교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6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6월 29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27일까지 주식을 사게 되면은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는 그 중간 배당 중에서는 그 케어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케어젠이 작년에 2017년도 600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이상 배당할 거로 예상을 하면서 중간 배당 종목을 한번 담아보자. 그런 의미로 케어젠을 오늘 한번 추천드리라고 합니다. 그 작년도에 이제 600원 배당한 거면은 그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그 금액을 배당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회사가 2015년부터 16, 17 올해까지도 쭉 성장성이 아주 좋죠. 2015년 대비해 100%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이제 100% 이상 증가되고 올해 또한 그 영업이익 자체 아주 뭐 많은 그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을 한 420억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317억 대비에는 또 많은 그 효과가 있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률도 꾸준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사가 그 상장된 거는 그 지난 2015년도죠. 그때 잘 올라갈 때는 그 2016년도에는 14만 원까지 움직였던 그런 전력이 있죠. 그때 비해서 지금의 그 회사의 내재 가치는 그 더블 이상 회사 엄청 그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지금 항로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제품들인데 꾸준히 그 매출이 아주 좋습니다. 일반 그 개인을 상대하기보다는 B2B 마켓을 이용하는데 전 세계 1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대부분의 매출 90% 이상은 수출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필러나 보톡스 쪽에 꾸준히 실적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률도 좋고 이 기업 자체도 꾸준하게 어떤 상승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건데 최근 들어갖고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주가의 조정 마무리 시점에서는 주가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정도 장중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 83,000원 매수가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 매매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그 판단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케어젠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중간 배당 우량주 케어젠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짚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규환 이사 전화로 연결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마감 전략 짜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만나 뵙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15%, 코스닥이 마이너스 0.62까지 플러스해서 지금 지수가 하방 지지선을 지금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0포인트가 상당히 기술적이나 심리적으로 지지가 강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400이 깨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가 매수세가 왕성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스피보다도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동안에 상당한 강한 지지선으로 지금 그 작용을 했던 121선을 깨지 않고 지금 버텨왔거든요. 버텨오다가 오늘 같이 이제 대밀리는 그러면서 이제 86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 밸류에이션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퍼가 8,600 PBR이 1배 미만 구간에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과도한 이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하방 지지력을 어느 정도 믿고 대응하셔도 좋겠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22의 QE 종료 이런 큰 문제들은 지금 해결이 됐고요. 이슈들은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 하방을 때려내는 이런 이제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우려는 안 하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역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00원을 넘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0원을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투심이 좋지 않을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제가 그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역시 그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역시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형주보다는 소형주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인 2,400포인트가 깨지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하단은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장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자, 오늘은 그 남북 경협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는데요. 이번 주에 지금 문 대통령이 그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전주부터 이제 러시아, 관련, 가스관 관련주들, 오늘 이제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선도진했던 하이스틸이라든지, 대동스틸, 동양철강, 휴스틸까지 해서, 지금 급등 파동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남북 간의 체육회담하고,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이제, 이산상봉, 관련 이제, 분과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쪽으로, 개별적인 장세의 흐름이 전개될 수뿐이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서, 남북 경협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지금 섹터 쪽으로 수급이 직결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지금 가스관 관련주라든지 철도 관련주라든지 또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로 움직일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이제 단타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 철도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했던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12,800원에서 지금 7,000원짜리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고점에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를 거의 꺾었다.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 지금 반등을 잡아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21선 위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시 이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번처럼 우리가 동반적으로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 이제는 상당히 선별적으로 이제 선택돼서 가는 장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그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종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 철도주 중에서 세명전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는 지금 남북경협에 이제 송전하고 철도 관련주하고 두 섹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배전 선로의 가설이라든지 전철 선로형 금구류 이쪽에 이제 그 상당히 특화된 그런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송전 관련주와 철도 관련주에 움직일 때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1,300원짜리 이 자리가 지금 올해 2월 달에 올라올 때 저항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자리거든요.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해준 겁니다.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늘 매수는 11,500원인데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14,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이번에 두고 보는 이런 좀 짧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전 저점이었던 1,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두고 계십니다.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흔들리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피가 2,400선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오늘 1,100원 선을 회복하면서 올라와서 원화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